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 저는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4월 9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 날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여의도에서 IR을 좀, 그러니까 기업 탐방이죠. 갔다 온 다음에 빠르게 우리 8.15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여의도와 여의도 공원을 가로질러서 넘어오게 되는데 어쩜 그렇게 날씨가 좋은지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투표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날씨 좋을 때 지인분들이랑 친구분들이라든지 좀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오늘까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많이 안 좋았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였었던 이런 뭔가 스트레스 이런 거를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세요? 제가 저희 찐시장 할 때 가끔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푸시는지를 여쭤보는데 저 말씀드릴까요? 저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죠. 저는요 잡니다. 일단 잡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잡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서연이가 하도 저를 깨워서 그죠? 예, 깨우고 막 아빠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그러기 때문에 푹 딥슬립은 하지 못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땐 자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냥 뭐 너무 비싼 거 제가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몇만 원짜리 고기도 사서 먹고요. 그냥 아이랑 재밌는 곳 가기도 하고요. 그냥 이런 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조금 말을 좀 주저리 말씀드려봤고요. 꼭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4월 9일 찐시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눈치 보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벤트가 있죠. 내일의 총선, 내일 밤에 CPI도 있고요. FMC 회의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은 상황에서 과연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베팅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후에 좀 돌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망 심리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적당했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이 좀 떴다가 오후 들어 한 10시 반부터 쭉 밀리는데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밀린다고. 줄줄줄줄 천천히 밀렸죠. 그러다가 조금 돌리는 모습이 있긴 있지만은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눈치 보기 장사라 얘기를 하고요. 잠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이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요. 파는데 여태까지 매일 샀었던 보시면 외국인이 2천억, 5천억, 1조, 2천억 쭉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그렇죠. 매수를 하다가 오랜만에 1,000억대 이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기관은 좀 들어왔네요. 기관 들어온 걸 쭉 보면은 어디가 많습니까?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은데 어찌됐든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을 뭔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눈치 보기 혹은 확인하고 내가 매수를 하지 뭐 이런 장세가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은 사실은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낫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었다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왜 아실 수 있냐면은 어제는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죠 360 종목이 올랐고 1200개 종목 정도가 빠졌고요. 거의 4배가 빠져 3배 반 4배가 빠졌죠. 오늘은 670 종목 상승 850 종목 하락.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그래도 꽤 나아졌습니다. 종목을 봤는데 조금씩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베팅하는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적극적이진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관망 심리가 우세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던 시장이 연출이 됐고요. 관망 심리라 하면 여기 보이시죠? 거래 대금이요. 8조 8천억. 어떤가요? 어제 10조, 그제 11조. 그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도 볼게요. 10조, 11조 했던 거래 대금이 9조 4천억까지 빠졌습니다. 즉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고 사타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도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후에는 주식 안 하고 나가셨던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적당한 수준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섹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연출이 될 것인가? 라는 거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해외 증시 조금 볼까요, 여러분들? 해외 증시 보면은 오늘 그래도 어딥니까? 홍콩이요. 홍콩이 좀 오르다가 좀 밀리긴 했었어도 그래도 조금은 올랐던 상황. 그리고 항생도 그렇고요. 그리고 니케이도 그렇고요. 대만은요, 보시죠, 여러분들. 대만은 부러워 죽겠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강하게 쓰는 현상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조금은 반도체 위주,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로 봤을 때는 조금 꾸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볼게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1% 정도 빠졌습니다. 조금 이게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걸 5일선이라 한다면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은 5일선을 깼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살짝 플러스 왔는데 일단은 횡보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살짝 플러스 왔는데 에너지 솔루션 좀 갔으면 좀 2차전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데요. 경험적으로 여기서 집중, 밑꼬리가 달리고요. 기술적으로 테크니컬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밑꼬리가 달리고 윗꼬리가 달렸을 때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하락 추세의 매물을 소화한 걸로 봅니다. 아랫꼬리, 밑꼬리, 그 윗꼬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살 사람들은 샀고요, 팔 분들은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쉬는 사이에 테슬라만 좀 좋다면은 2차 전지가 한 번 정도는 더 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아직은 삼성전자 우선주 적당하고요. 현대차가 좀 밀렸어요. 조금 이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아마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밸류업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동차가 잘 가고 있었죠. 그죠? 미리 선반영돼서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요즘은요. 21선, 2평 이거를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가 시장이 약해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렴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아도 조금 밀렸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셀트리온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되돌렸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표현이 뭐냐면은 만약에 한 섹터가 주도성 섹터로 나오려면은 어제의 강한 시세를요, 7.5% 진펜트라 관련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 밀렸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연속성을 가지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제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움직였던 하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네이버 뭐 그냥 적당한 수준이요. 시총 상위주 10개만 좀 봤고요. 2차전지 좀 볼게요. 에코프로 BM 어떻습니까? 1.6% 마이너스, 조금 아쉽죠. 어제 밑골이 달았는데 에코프로는 거래정지 중이죠. 그리고 HLB 살짝 밀렸고 알테오젠이 급등이 나왔어요. 워낙 많이 최근에 밀렸었고요. 엔캠 조금 상승, 리노공업 조금 올랐는데 어제 급락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 2% 빠졌고 HPSP도 좀 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스닥에 어떻습니까? 알테오젠을 제외한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부장이 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고 거래소 기준으로 12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1시간 정도만 더 있었으면은 어떨까요? 저는 양봉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막판 뒷심이 너무나 약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홍콩이라는 이쪽도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뒷심이 약했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벤트가 끝나면 총선이 끝나면은 당연히 좀 바뀌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랑 그리고 거래 대금 그리고 수급까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하에서는 적극적인 배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을 해야 되는데, 전일 미국 시장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미국 시장 해외 증시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보기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 회장님 있죠. 회장님 너무하죠. 미 금리가 8%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좀 아침에 저 아침 방송을 좀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저기 임실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좀 너무 좀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얘기를 표현한다. 그죠? 조금은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살짝 밀린 거는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좀 많다. 개인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만 항생 흐름 우호적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요거 볼까요? 오늘 핵심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장 중에 CATL이 좀 올랐습니다. 그죠? 요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특징이 좀 있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좀 볼까요? TSMC요. TSMC가 대만에서 장중에 신고가를 썼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대만 증시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 같은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 증시에서 특징주는 CATL이 좀 올랐고 TSMC가 신고가를 썼다라는 부분, 일단은 좀 특징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종목으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중에서 오늘 특징주로 얘기를 할 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대, 로템. 좀 볼까요? 현대 로템이 와 8.8% 올랐고요. 장 중에 거의 10%대까지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을 최근에 방산주 얘기하실 때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될 때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랐어야 됐는데, 사실은 이틀 전에 5일선 잠깐 깼었거든요. 그래서 어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신고가를 썼고요. 현대로템 제 레포트로 좀 뽑아봤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2 전차 있잖아요. 폴란드양 K2 전차가 인도 기준 및 진행률 기준으로 이게 실적이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4분기도 인식이 됐고 1분기도 인식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 최근 레포트에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도 및 진행률 기준으로 인식이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더 중요한데, 앞으로 26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기존에 1차분 말고 2차분 이행계약 잔여분에 대한 820대 정도 될 텐데, 이게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1차의 계약보다는 2차 실행 계약을 앞두고 나서 그것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은법 개정이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방산 쪽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로템 이전에 방산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대장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인적 분할이 좀 나온 거죠. 그죠? 인적 분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됩니까? 이게 거래 정지도 될 가능성이 크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자리에서 현대로템으로 옮겼다. 그 전에 LIG 넥슨이 더 셌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물론 종목마다 K2 전차, LIG 넥슨, 천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은 다르긴 하지만 막상 주식별로 볼 수 있는 트레이딩에 관련한 주도주 섹터는 종목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로써 현대로템이 강하게 주도주 섹터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하실 때 현대로템을 한번 종목 보고서라든지 내용을 읽어 보시면은 실적면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현대로템 방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특징적인 섹터 또 큰 건 뭐냐면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원텍 같은 피부 미용, 의료 그 에스테틱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추세는 아직은 좀 그죠. 제이시스 메디칼은 추세는 괜찮지만 원텍은 좀 꺾여 있고요.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오늘 그 섹터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가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때 이런 섹터 보고서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소모품 매출 때문에 약간은 그런 섹터가 좀 피크아웃이라든지 성장을 계속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눌려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눌려 있는 섹터에서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쪽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부분 오늘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얘기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그죠? 유리기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릴 때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유리기판의 새 종목으로 들어왔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제 월요일 날 또 뭐가 들어왔냐면 JNTC 그죠? 스마트폰 커버 글래스 제조업체이긴 하죠. 그리고 FNS테크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편입이 됐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HB 뭐 하여튼 빼도록 하고 편입이 됐었는데 지금 기존의 유리기판의 대장주는 필옵틱스였거든요. 필옵틱스도 19% 급락, FNS테크도 15% 급락, JNTC도 17% 급락. 조금 안타깝죠. 이렇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차트 봤을 때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 10%대 이상 급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조금 우호적으로 좀 바뀌니까는 소위 일부 테마성으로 소위 쏠림의 미학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이런 JNTC라든지 기타 유리기판 관련 섹터가 아침엔 살짝 좀 움직임이 있다가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테마성 섹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시장이 연휴를 앞두고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특히 금요일 날 앞둘 때는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오는 이런 답답한 혹은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계속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섹터 매매할 때는 꼭 연휴라든지 쉬는 날을 앞두고 나서는 소위 장중에 들이대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좀 전에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원텍 같은 피부 미용 섹터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죠? 뭡니까? 현대로템 같은 방산 섹터 그리고 오늘 움직인 건 조선 섹터 한 세 가지 섹터의 종합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도 세 개가 실적 관련한 섹터라 보시면 됩니다. 즉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쉬었기 때문에 쉰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쉰 다음에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을 경우는 다시 움직이는 거를 뭔가 우리가 조금은 쉬는 섹터 내에서 이유가 있어야지 움직이긴 하는데 아마도 이 세 섹터 다 실적 시즌에 움직이는 그래도 저평가라든지 최근에 회자되었던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금리가 아직까지 미국 국채금리가 4.4 정도 되고요. 매크로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시장이 움직일 때는 실적 위주로 움직인다. 그리고 4월 지금 9일 4월 첫째 주, 둘째 주를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 시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음번에도 실적 관련 이슈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찐시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